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훈의 절규가 먼지 낀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윤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다. 신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의미를 갖지 못한 채 그저 으하는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터져나왔다. 윤 여사는 온몸으로 낡은 재봉틀을 감싸 안았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앙상한 몸으로 재봉틀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한때는 온화했던 거실의 풍경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여보, 저것 좀 봐. 저러다 어머니 다치셔. 저 고물덩어리가 뭐라고. 아내 수희가 질렸다는 듯 소리쳤다. 그녀는 이미 현관문 앞에 재봉틀을 내다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손과 낡은 재봉틀의 대비가 기괴했다. 그녀의 예쁘장한 얼굴은 짜증과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1년 전 후두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시어머니의 저런 모습은 그녀에게 그저 추하고 귀찮은 방해물일 뿐이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낡은 고물이잖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제가 최신형으로 사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일 비싼 걸로 주문해놨단 말이에요. 수희의 말은 칼날처럼 윤 여사의 가슴에 박혔다. 윤 여사는 그저 고개를 거세게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재봉틀이 어떤 의미인지,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녀의 목은 그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아들 지우는 이런 상황이 지긋지긋했다. 승진을 앞두고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늘 이 광경이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이마만 짚었다. 그는 몰랐다. 지금 어머니가 지키려는 것이 단순한 고물이 아님을. 그것이 곧 자신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진실의 상자라는 것을.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윤 여사의 목소리는 특히 낭낭했다. 지훈아, 이것 좀 입어보렴. 내 아내가 좋아할 만한 색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낡은 재봉틀은 마법을 부렸다. 드르륵, 드르륵. 경쾌한 소리와 함께 세상에 하나뿐인 옷들이 만들어졌고 그 옷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목수였던 남편은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재봉틀을 닦아주곤 했다. 이건 우리 집 보물 1호야. 당신 손때 묻은 역사책이지. 수희조차 그때는 살가운 며느리였다. 어머니, 정말 솜씨 좋으세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녀는 윤 여사가 만들어준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지우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날 이후로 변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윤 여사에게 내려진 후두암 선고. 길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는 가장 소중한 목소리를 잃었다. 그때부터 수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걱정하는 척 건네는 말 속에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고 윤 여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정이 아닌 경멸이 담겨 있었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손 많이 가는 늙은 짐일 뿐이었다. 지우는 너무 바빴다.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에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의 간병을 거의 맡기다시피 했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시는 것을 그저 수술 후유증과 우울증 때문이라 생각했다. 수희가 차려주는 정갈한 밥상과 깨끗한 집안을 보며 그는 아내가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막연히 믿었다. 윤 여사가 꾹 다문 입술 뒤로 얼마나 많은 진실을 삼키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수희의 악행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 이 도자기 화병 제가 실수로 깼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전날 밤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그 화병을 비싼 값에 팔아치우는 것을 윤 여사는 똑똑히 보았다. 남편이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화병이었다. 말을 할 수 없는 윤 여사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무언가 쓰려 했지만 수희는 그 종이를 빼앗아 구겨버렸다.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지훈 씨한테 이를 거예요. 그 협박은 언제나 효과적이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그 후로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망가지기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남긴 풍경화는 습기가 차서 버렸고 자개장은 벌레가 먹어서 폐기했다고 했다. 윤 여사는 미칠 것 같았다. 남편과의 추억이,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들에게 알리려 애썼다. 한 번은 지훈의 책상 위에 수희가 집 물건이라고 힘겹게 쓴 메모를 올려두었다. 하지만 퇴근한 지훈에게 수희가 먼저 선수쳤다. 여보,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집안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 아들은 결국 아내의 편을 들었다. 엄마, 수희한테 그러지 마. 엄마 아픈 뒤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였다. 윤 여사가 낡은 재봉틀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집안의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저것만큼은 지켜야 했다. 그녀는 밤에는 재봉틀 옆에 작은 요를 깔고 잠을 잤고 낮에는 먼지 쌓인 재봉틀을 하염없이 닦았다. 수희의 눈에 그 모습은 광기로 비쳤다. 저 돈도 안 되는 고물에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혐오스러웠다. 어머니, 그거 버리고 제가 최신형 전자 재봉틀 사드린다니까요. 수희가 소리쳐도 윤 여사는 그저 재봉틀을 끌어안을 뿐이었다. 재봉틀의 묵직한 무게가 그녀에게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약속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결전의 날은 지훈이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 날이었다. 수희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고물상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후에 꼭 좀 와주세요. 아주 무겁고 낡은 재봉틀이에요. 윤 여사는 수희의 통화를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안 된다. 저것만큼은 절대로.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수희가 휴대폰을 빼앗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오후가 되자 덩치 큰 남자 2명이 집으로 들어왔다. 사모님, 재봉틀이 어떤 겁니까? 수희가 손가락으로 윤 여사가 버티고 있는 재봉틀을 가리켰다. 저거요. 저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끌어내세요. 남자들이 재봉틀로 다가오는 순간 윤 여사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남편의 묵직한 공구함으로 달려가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재봉틀의 페달 밑으로 밀어 넣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굉음이 울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으로 방문을 막아섰다. 이 노인네가 정말. 수희가 악을 썼지만 남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 재봉틀과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노인의 모습에 혀를 차며 돌아가 버렸다. 그날 밤 출장에서 돌아온 지훈이 본 것은 아수라장이 된 방이었다. 바닥에는 길게 긁힌 자국이 나 있었고 어머니는 재봉틀 옆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처절한 광경 앞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다. 다음 날 지훈은 회사에 병가를 냈다. 그는 아내 수희에게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옷이라도 좀 사오라며 카드를 쥐어주고 밖으로 내보냈다. 수희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쇼핑이라는 말에 마지못해 집을 나섰다. 집안에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자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재봉틀 앞에 섰다. 엄마, 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윤 여사는 아들의 눈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재봉틀을 손으로 가리킬 뿐이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재봉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낡은 기계. 곳곳에 흠집이 나 있고 칠이 벗겨져 있었다. 어릴 적 목수였던 아버지가 이 재봉틀을 유난히 아끼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훈아, 이 재봉틀은 그냥 기계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보물이지. 아버지는 종종 재봉틀을 분해하고 기름칠하며 조립하곤 하셨다. 혹시 아버지가 무언가 남기신 건 아닐까?
지우는 재봉틀의 서랍을 모두 열어보았다. 낡은 실타래와 바늘, 골무 같은 것들만 들어있었다. 그는 재봉틀의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쇼핑을 마친 수희가 돌아왔다. 여보,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냥 버리라니까.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지훈의 신경을 긁었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지훈이 처음으로 수희에게 언성을 높였다. 당황한 수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뭐야?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저 고물 때문에?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윤 여사는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였다. 수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재봉틀을 발로 걷어찼다. 이깟 고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재봉틀이 살짝 밀리면서 옆면에 붙어있던 작은 나무 장식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훈과 수희의 싸움이 순간 멈췄다. 장식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나무의 색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그것은 열쇠 구멍도 손잡이도 아니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손톱 끝으로 간신히 걸릴 만한 작은 틈이었다. 지훈은 홀린 듯 그 틈에 손톱을 넣어 당겼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재봉틀 옆면의 일부가 작은 문처럼 열렸다. 수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안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벨벳 주머니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먼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라고 쓰인 아버지의 필체였다. 그것은 유언장이었다. 지훈은 봉투를 뜯어 첫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자산은 내 아내 윤미경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 박수희에게 상속한다. 수희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단, 이 모든 상속은 며느리 박수희가 나의 아내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이 재봉틀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에만 유효하다. 만약 재봉틀이 훼손되거나 집을 떠나게 될 경우 이 유언은 즉시 파기되고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된다. 수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벨벳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최신형 소형 녹음기와 작은 USB 하나였다. 지훈은 직감적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니까 그 도자기는 500에 넘기고 수수료 떼고 나한테 450. 오케이? 수희의 목소리였다. 녹음기에서는 지난 몇 달간 수희가 중고 거래상과 통화하는 내용, 친구에게 시어머니를 험담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끝이야. 치매까지 오면 바로 요양원 보내야지. 윤 여사는 눈을 감았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집안 곳곳을 비추는 CCTV 영상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홀로 남을 아내를 걱정해 설치해둔 것이 분명했다. 영상 속에서 수희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물건들을 포장하고 돈을 세고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수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노트북을 덮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다. 그는 수희를 향해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버리려고 했던 건 단순히 낡은 재봉틀이 아니었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 어머니의 존엄을,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줬던 마지막 믿음을 버린 거야. 그는 현관문을 가리켰다. 나가. 당신 물건들 내가 버려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 어머니 물건들을 버렸던 것처럼.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더욱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수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윤 여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참아왔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다 죄송해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집안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지만 깊은 상처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언어 재활 치료에 정성을 쏟았다. 윤 여사는 완벽하진 않지만 간단한 단어를 소리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낡은 재봉틀을 닦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재봉틀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때 재봉틀에 실을 보관하는 작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지훈의 손에 무언가 걸렸다. 서랍 바닥을 드러내자 그 밑에 아주 작은 비밀 공간이 또 하나 나타났다. 그 안에는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갓난아기의 발에나 맞을 법한 작은 베넷저고리와 한 통의 편지였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잃기 전 미래의 손주를 위해 손수 만들어둔 것이었다. 지훈은 어머니가 쓴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아. 언젠가 내게도 예쁜 아기가 생기겠지. 비록 그때가 되면 이 어미는 예전처럼 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재봉틀로 너희 가족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란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마음이란 걸 절대 잊지 말아라. 지우는 작은 베넷저고리를 손에 쥔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윤 여사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한마디 말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드르륵, 드르륵. 낡은 재봉틀은 햇살 아래서 마치 다시 한번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